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여기 같이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요, 로스쿨과 관련해서 로스쿨 각자의 학교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법시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법사위에 이제 법안도 상정되기도 했고, 또 국회에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에 많은 토론회들이 있어요. 근데 사법시험 전체와 관련한 토론회는 거의 매달 한 번씩 빠짐없이 열립니다. 의원들을 바꿔가면서. 그게 그만큼 사법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공고한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해서 로스쿨 협의회의 학생들은 정론관에 기자회견 한번 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들과 그 목소리들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뛰어왔더니 숨차네요. 참석하신 분들 소개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희 회장님, 동아대학교의 박정태 회장님, 서울대학교의 박준성 회장님, 경북대학교의 의윤돈 회장님, 전남대학교의 오정훈 회장님, 제주대학교의 조주상 회장님, 강원대학교의 문창환 회장님, 아주대학교의 신종범 회장님, 건국대학교의 박수관 회장님이신데요. 일단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 두 분을 좀 들어보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의 이철희 회장님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발언을 제가 혼자 하기로 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국 25개 대학교 학생회장단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6천 재학생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반대함과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라는 입법적 결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로스쿨 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000명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황폐화시키려는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지역균형 발전, 법률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통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로스쿨 제도만의 장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가진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외면한 채 일부 특정 이익 집단이 휘둘려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은 불가능하다. 사법시험의 기수문화에 따른 부작용, 고신앙인의 양산, 법학 공교육의 해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선례를 통해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은 결국 국가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파행을 불러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사법시험은 원안대로 폐지되어야 하고 법조인 양성 제도는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여태껏 법조인 양성 제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논의에도 제1의 이해 당사자인 로스쿨 재학생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로스쿨 재학생은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 울려 퍼지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의 하나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몇몇 기득권 변호사들이 시장 유지를 위해 자행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악의적인 공격을 통해 마련되었다.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만들어진 사법개혁 후퇴 법안에 반대한다. 몇몇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로스쿨 변호사 시험의 투명성에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의 검사 판사 임용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과적으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향해 정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여론의 포화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법시험 존치이다. 법을 개정하려는 이익집단의 주장은 변호사 배출수를 사법시험 200명, 변호사시험 800명으로 축소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통제하여 국민들이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합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을 적은 숫자라도 유지시켜 지금까지 많은 폐해를 가져온 그들만의 법조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과연 누가 그들만의 리그에 살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 재학생, 준비생 약 2만여 명은 이미 7년 전 예고된 사법시험의 폐지 법안을 신뢰하고 로스쿨에 진학하였거나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이라는 입법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를 지켜냄으로써 법치국가로서의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간절히 소원한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희망의 사다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법조인이라고 하는 계층을 다른 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계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약간 구시대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이고 이건 결국 사다리라고 하는 것보다 시민과 법조인 간의 어깨동무를 하는 그런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회장님이 성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시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화된 약속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지망하는 많은 학부생들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법시험과 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사회적 약속을 깨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를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생산적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마무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